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은 지역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새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오면서 추진에 힘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 서울시의회 황준환 의원은 최근 주민 설명회를 열어 환경 영향 평가와 실시 설계 과정 등에 소요되는 예산 20억 원과 자원순환단지 조성비로 국비 150억 원도 확보됐다며 예산 확보 등 관련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서구 방화동과 개화동 일대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고물상 등 40여 개 업체가 몰려 있는데 이 중 9개 업체가 건설 폐기물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안쪽에는 폐건축 자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중장비와 인력이 처리 작업에 분주합니다. 주변 도로는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립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선 이들 차량과 처리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매연, 각종 화학 소재가 공기 속에 뒤섞여 지역 주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이곳 방화동 지하철 차량 기지의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8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서울 시내 5개 지하철 차량 기지 평균치의 약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시 의회 황준환 의원은 폐기물 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2015년부터 제기했는데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9월 말에 나오는 등 추진에 힘이 붙고 있습니다. 방화동 주민의 20여 년 수건 사업인 건폐장 이전을 위한 자원순환단지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이 완료되면 이곳에 제2 서울 숲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황 의원은 지난 21일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고 예산 확보 등 추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9월 말경에 용역이 완료되면은 타당성 검토, 환경 영향 평가, 기본계획 또 실시 설계 과정을 거치는데 소요되는 비용 20억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비 국비 150억도 확보되었습니다. 새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는 3곳으로 압축되는데 각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폐기물 처리장 이전과 공원 조성에는 2천억 원 수준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지를 두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모일 전망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입학비리나 공금 횡령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학교 운동부가 없어지는 추세인데요. 학교장들은 인센티브가 없고 각종 책임만 강조돼 운동부 운영을 더욱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지역 스포츠클럽 선진화를 학교 운동부에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회 문상무 의원은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운동부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안으로 지역 스포츠클럽형 운동부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찾는다면 건강한 체육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규 수업을 마친 공릉중학교 축구부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축구부원들의 대부분은 노원구 지역 스포츠클럽인 12세 이하 레인보우 축구클럽 출신입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 운동부가 없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18세 이하 레인보우 축구클럽 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갑니다. 관내 중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이 협업을 통해 학교는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훈련장을 제공하고 지역 스포츠클럽은 선수 생활을 이어가도록 전문팀을 운영합니다. 입학비리, 공금 횡령 등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운동부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스포츠클럽이 학교 운동부의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 운동부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체육계 인사, 지도자, 시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23일 열렸습니다. 이 시대가 무게중심이 바뀌어졌습니다. 무게중심이 바뀌어진 만큼에 우리가 제도가 따라가야 되는데 제도가 못 따라갔다. 결국은 밑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거고 이래서 한국 교육 제도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고. 간담회에서는 현재 운동부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역 스포츠클럽과 운동부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떠오른 공릉중학교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
먼저 학교 운동장을 지역 스포츠 클럽에 개방해야 하는데 방과 후 사용하던 지역민들과 재학생들의 사용이 제한돼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는 없고 책임만 강조되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운동부를 운영하거나 지역 스포츠 클럽과 협업할 동기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클럽 운영 측면에서도 고등학생 선수들은 각기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체육계열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 편성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도자의 투명성 문제 해결과 선수 등록 규정 변경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BS 이홍석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에 가면 순국선열 위패를 모신 현충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공간이 협소해 전체 순국선열 위패의 2%도 봉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때문에 새 현충사를 대규모로 신축하는 계획에 2년 전 나왔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맞물려 추진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국가보훈처와 서울시가 독립의 전당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나 2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독립의 전당 조성 예산 자금의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에 있는 순국선열 현충사입니다. 일제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 15만 명 중 불과 2%가 안 되는 2,835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더 많은 위패를 모시기 위해 현충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가보훈처와 서울시는 가칭 독립의 전당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서울시와 함께 작성한 업무 협약서를 보면 날짜가 2015년 6월 2일로 적혀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서울시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은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위패가 모신 분은 2,835분이고 아직 약 480분의 영령을 모시고 못하고 있습니다. 협소해서 그래요. 체결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서. 이후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다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유관 단체 역시 기대감을 표출합니다. 어느 곳이라도 보훈처가 지정을 해서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따라서 행정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이제 며칠 전에 내가 서울시로부터 저걸 받았어요.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훈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쓰자고. 잘 될 겁니다. 유족회는 독립의 전당을 지상 2층, 지상 3층 구조의 대규모 전통 양식으로 짓고 위패 봉안은 물론 시민과 학생을 위한 전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독립운동과 순국선열에 대한 전시실, 이 전시가 대부분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저기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에 거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가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최소한 이 장소에다. 유족회는 당초 계획처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전당 조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관련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거는 아마 올해 예산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확보를 찾아봐야죠, 제가 이제 완전히. 독립의 전당 조성이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생전 유공자에 가려져 사회적 관심이 저조했던 순국선열 예우 문제도 다시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의회 서영진 교통위원장은 지난 18일 우이신설 도시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도시철도 시승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이신설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민자 도시철도로서 오는 9월 2일 개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정과 차량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위신설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있는 구간인 서울 동북부 지역은 열악한 도로 여건, 버스 노선과 지하철 연계성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가 완공되면 도심권으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영진 교통위원장은 우위신설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시에서 최초로 개통되는 도시철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개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승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창진 서울시 의원이 지난 24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자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남 의원은 서울 속으로 모교데이트에서 그동안의 삶과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송파구 협의회 회장을 지낸 남 의원은 바르게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며 서로 양보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송파구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에서 남 의원은 9호선 연장 개통에 대해 내년 10월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석촌호수 국제분수대 공사가 시작된다며 2019년 완공되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모교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가 중요시되고 또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원은 어떻게 선출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말하는데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또 6곳의 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9개 도에서 선출된 이 광역의원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국 각 시군의 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으로 나뉩니다.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요. 회의 소집 요구권, 의안 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 소개권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집니다. 반대로 이 권리만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회의 출석과 직무 전념의 의무, 공익 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겸직 금지 의무 등을 가지는데요.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난 2014년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기소됐죠.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는데요. 당시 현직 시의원이었던 김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시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지방의회 의원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건데요. 하지만 절대 다수 의원들은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지역 살림에 대한 결산 감사, 행정 감사,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방 행정기관들이 잘 운영되는지, 부정이나 잘못된 행정은 없는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을 발전시키고 복지를 확대시켜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집행기관과 협력해 중재에 나서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조례 제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곧 지방의 법률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서울시 의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상임위원회의 모습도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학교 보안관의 고령화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이 조례에 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방의회 의원들은 항상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 지역의 교육이나 교통, 주택 환경 등 이런 사안들을 다루면서 항상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르게 대변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구성원 각자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주어진 책무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